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복사본이 있다고 명태균 씨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다음 주 명 씨 의혹과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명 씨 측은 이걸 구치소에서 진행하면 응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변호인은 명태균 씨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국회가 있는 서울로 이동하기 힘들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창원에 오면 구치소 현장 질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현장 질의 또는 현장 청문회 이건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변호인은 명 씨가 USB에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했고 계엄 전 이를 대통령 측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USB를 휴대전화 세대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지만 복사본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USB가 그 USB에 혹시 복사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사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한 대통령 육성 파일 외에 또 다른 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변호인은 명 씨의 뜻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저격했습니다. 오세훈 씨, 홍준표 씨가 먼저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서도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이분들은 얼씨구나 하고 명태균 특검에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당 전체를 향해 떳떳한 여당 의원들은 특검에 찬성하라고 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이번에 그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는지 네. 반대하는지 네.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예. 반대하거나 대답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자들이 명태균 사단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명단을 예. 알려주면 예. 명태균 씨가 그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측은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일화부터 꺼냈습니다. 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대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권성동 씨가 김건희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건희 씨가 격노를 했답니다. 당시에 권성동 그 배우자가 예. 아크로비스타 출입 금지 등이 내려졌고 방문하지 못했다. 명태균 씨는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을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날 나눴던 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야 그 전화 끄는 거야.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이 녹취로 존재한다는 걸 김 여사에게 흘렸고 그 다음에 계엄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녹취에서만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윤상현 의원 등이 언급되는데 명 씨 휴대폰에 저장된 정치인이 1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관된 녹취와 메신저 내용도 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명 씨 측은 또 한 번 전국을 휩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담긴 USB가 있다. 그 복사본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 마저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2022년 5월 9일이죠. 예. 그때 방송국하고 언론사에서 같이 공개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거 다 잘 될 거니까 취임식 오세요라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김건희 여사였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변호사님은 왜 김건희 여사를 언급을 하셨습니까? 서로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예, 그런 의미로 김건희 씨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윤석열 씨가 그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 한동안 조용하던 황금폰 혹은 녹취, USB 이런 용어들을 다시금 쓰게 됐습니다. 남 변호사가 육성 담긴 USB 복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폭발력은 클 거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씩 계속 뭔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이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분석이 진짜 끝났을 것 같은데 도대체 아직까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 소환한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심지어 서면 조사 한번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뭐 이런 녹취가 있다라는 설만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카톡 문자 주고받은 게 맨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죠. 그게 뭐였냐면 뭐 철없는 오빠 운운하면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카톡 문자였는데 그것도 굉장히 충격을 줬던 내용이었는데 아 이런 문자를 대통령 부인과 저 명태균 씨가 대관절 뭐길래 이렇게 주고받았나 이런 것 때문에 놀랐는데 그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뭐 육성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정작 나왔던 거는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굉장한 그것도 뭐 충격이었고 폭발력 있는 이슈가 돼버렸죠. 예.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김건희 여사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대화 내용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전원을 통해서만 이런 대화를 내가 했어라고 했던 그 명태균 씨의 그 목소리만 우리가 들었었는데 실제로 통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우리는 직접 대통령 육성으로 들은 것은 김영선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 사태가 아니라면 명태균 씨의 이 황금폰, 이 명태균 이슈가 아마 정치권을 다 뒤덮고 있었을 텐데 지금 살짝 밀려나 있습니다마는 다시금 실제로 계엄이 왜 갑자기 12월 3일 밤에 이루어졌는지부터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이거는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엄이 왜 그날 이루어졌는지 그거조차도 이제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덮어주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 굉장한 폭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존재한다면 빨리 소환 조사해야죠. 예. 검찰이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는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건가요? 자신의 정치적, 지금 어쩌면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가 갖고 있는 황금폰이라는 어떤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범여권 인사들이 명태균 씨와 대화를 나눈 카톡이든 전화 통화든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주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든 뜸을 들이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정치적 흥정을 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적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걸 폭로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마치 겁박이나 협박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예. 아니 이미 명태균 씨는 12월 초에 그 이른바 황금폰 3개하고 USB를 검찰에 제출을 했죠.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을 보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된 지가 만 석 달 됐거든요. 11월 15일 날 구속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니까 그동안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함흥차사다 보니까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만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권에 지금 나하고 그동안 어떤 연관되면서 옳지 못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시침이 뚝 떼고 자신은 깨끗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기다리거나 예. 지켜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특히나 그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12월 달에 다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명태균과 김건희의 직접 통화 육성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매우 그것이 폭발력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금까지도 계속 누르면서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 내가 그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세상에 알려서 검찰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내가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일단 대통령 특히 김 여사와 관련한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 5월 9일 앞서 이수진 앵커 브리핑할 때 들으셨지만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라는 발언을 김 여사가 했다라는 녹취가 있다라는 것에 지금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한두 개 정도 더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검이 되면 공개가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고 명 씨는 그래서 이 USB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도 줄곧 비슷한 주장을 해왔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녹취가 비상계엄의 이른바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개연성 네. 있다고 보세요? 네, 뭐 계엄이 있는 날 특검을 주장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오늘 밝혀진 거는 그 전에 김건희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고 그걸 검찰에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에게 알렸고 그 내용은 윤석열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제일 중요했던 이제 통화의 녹음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만 밝혀졌었거든요. 공개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과 김건희가 직접 통화한 내용만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다들 예상을 했었던데 그 내용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존재했다는 사실을 계엄 전에 김건희에게 알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상에 드러나고 나면 본인이 얼마나 공천 개입을 했고 국정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가 세상에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보수를 위해서 모두를 내가 다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자기에게 계속 부탁을 하던 사람이 자기가 어려워지니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특검을 통해서 정말 완벽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지 마시고 이 특검에 대해서 당당히 의거하시는 것이 본인의 떳떳함을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